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환율이죠. 1,400원, 1,430원, 1,440원. 숫자가 올라갈수록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다들 느끼실 겁니다. 내 통장 속 돈이 갑자기 작아진 것 같은 느낌, 그 불안은 아주 현실적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환율이 오르면 왜 오르지? 하는 궁금증에 뉴스만 보게 되고 계속 보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해야 할 투자 원칙은 뒷전이 돼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지점을 딱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환율 급등기에 초보 투자자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환율의 이유를 쫓느라 원칙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뉴스보다 훨씬 중요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려운 용어 없이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7가지 행동 지침입니다. 이건 시장의 방향을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켜주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의 체크리스트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두세요. 이 채널은 매주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불을 쌓는 방법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요즘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사실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히토류 반도체 관세 이슈가 다시 등장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자금은 언제나 달러로 몰립니다. 세계 경제의 기본 공식이죠. 달러는 안전자산, 원화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는 오르고 원화는 약해집니다. 10월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34원까지 치솟았을 때 정부가 이례적으로 구두 개입 경고를 냈습니다. 이건 정부가 직접 환율 움직임에 대해 이대로 두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심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은 통상과 투자 이슈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투자 패키지, 그리고 외환스와프 라인을 포함한 큰 협상을 진행 중이에요. 규모로만 따져도 3,5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대한 협상은 언제나 환율 변동성을 키웁니다. 그리고 금리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 중입니다. 반면 미국 연준은 첫 인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책금리가 높아요. 이 말은 자금이 여전히 달러 쪽으로 향하기 쉽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환율 상승은 경제 펀더멘털보다 심리의 영향이 더 큰 시기입니다. 수출이 반도체 호조로 깜짝 개선됐지만 단기 환율은 뉴스 헤드라인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이럴 때 초보 투자자일수록 불안해집니다. 이제 달러를 바꿔야 하나? 지금이 고점 아닐까? 하지만 이런 시점에 중요한 건 뉴스보다 원칙입니다. 이제 행동 지침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원칙은 소비 통화부터 맞춘다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앞으로 3년 안에 쓸 돈, 생활비, 자녀 교육비, 비상금 같은 돈은 무조건 원화로 두세요. 단기 자금의 환율 변동을 얻는 건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환율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환율 전망은 거의 맞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측하지 말고 관리하는 게 현명한 거죠. 쓸 돈은 원화로 두고 투자용 장기 자금만 외화로 분리해 두세요.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심리적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환율을 타이밍하지 말고 분할로 산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시점을 찾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오르면 바꾸자, 이쯤이면 내려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더 불리한 시점에 바꾸게 됩니다. 환율의 고점과 저점을 맞추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달러 전환이나 해외 ETF 매수는 무조건 정액정시 분할로 하세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바꾸려면 50만 원씩 6번으로 나눠서 매수하는 겁니다. 한 번에 300만 원을 바꾸는 것보다 체감 변동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사실 이건 주식이든 환율이든 같은 원리예요. 시간을 분산하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의 가장 큰 장점은 감정이 개입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달러가 오르면 그래, 다음 분할 때 덜 사면 되지. 내려가면 괜찮아, 더 좋은 환율로 살 수 있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시장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식은 해지 선택, 채권은 해지 기본.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환해지라는 게 뭔가 복잡하게 들리죠. 하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성장 자산이에요.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달러가 강세일 땐 수익이 커지고 달러가 약세일 땐 현지 기업 성장으로 보완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굳이 100% 해지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분산 효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채권은 다릅니다. 채권의 목적은 안정성이죠. 그런데 환율 변동이 커지면 그 안정성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를 환해지 없이 사면 달러가 떨어질 때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채권은 해지형을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국내 ETF에도 환해지형 글로벌 채권 상품이 많습니다. 이 한 줄만 알고 있어도 불필요한 환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율이 높아 보일 때 실전 팁. 요즘처럼 달러가 1430원, 1440원일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지금 사야 하나요?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이럴 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신규 매수는 분할폭을 더 잘게 쪼개기. 평소에 5번으로 나눴다면 지금은 7번, 8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그래야 체감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환비중 상한을 정해두기. 예를 들어 내 전체 자산 중 달러 자산 비중을 30%로 정했다면 환율이 올라서 35%가 되면 그 5%포인트만큼 국내 자산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이 방식은 감정을 배제하고 규칙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할 게 명확해지니까요. 이게 바로 안정된 투자자가 가지는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지 비용의 원리를 이해하기. 많은 분들이 해지하면 안전하니까 무조건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해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해지 비용은 두 나라의 금리 차이에서 나옵니다. 지금 한국 금리는 2.5%, 미국은 여전히 그보다 높습니다. 그럼 달러를 원화로 해지할 때 그 금리 차이만큼 비용이 생깁니다. 이걸 커버드 금리 평가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단 하나예요. 해지는 시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지금처럼 금리 차이가 큰 시기에는 해지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을 해지형으로 바꾸기보단 채권만 해지하고 주식은 노출을 남겨두는 혼합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목표 통화별 버킷을 만든다. 이건 정말 실전적인 전략이에요. 우리가 돈을 쓰는 목적은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국내에서 은퇴할 계획이고 누군가는 자녀 유학비를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언젠가 해외 부동산을 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자산도 쓸 통화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10년 뒤 달러로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그만큼의 비율은 미리 달러 자산으로 보유해두세요. 이걸 버킷 전략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원화 중심으로 두고 정기적으로 비중을 점검하세요. 이렇게 하면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전체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마지막 7번째 뉴스는 보되 규칙은 안 바꾼다. 이 원칙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뉴스에 약하거든요. 정부 구두 개입, 스워프라인 협상,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같은 단어가 등장하면 순식간에 심장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은 대부분 단기 재료에 불과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뉴스보다 패턴을 봅니다. 패턴이란 내가 정한 날짜에 정한 금액을 정한 비중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강력합니다. 시장 뉴스는 매일 바뀌지만 좋은 투자자의 규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시간을 복리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요즘 환율 상승의 1차 원인은 정책 관세 지정학 뉴스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매번 반복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2022년 금리 급등기에도 언제나 이런 시기였어요. 하지만 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환율 맞추기가 아니라 환율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분할 매수, 목표 통화 버킷, 채권 해지, 정기 리밸런싱. 이 네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이걸 꾸준히 하면 환율이 1200원일 때나 1400원일 때나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의 본질은 결국 심리 관리니까요. 환율이 오를 때 불안한 이유는 내 자산의 방향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오르면 어쩌지? 그 대신 내가 달러를 언제 어디에 얼마나 쓸 건가? 이 질문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그 순간부터 환율 뉴스가 달라 보일 겁니다. 그건 더 이상 두려운 뉴스가 아니라 내 투자 원칙을 점검해주는 신호로 바뀝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